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책임교육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서 1학기에 이어 4학년 부분을 맡게 된 광파초등학교 교사 심재근입니다. 2학기 연수는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1학기에 올렸던 연수 영상이나 제가 연수 내용을 정리했던 블로그 포스팅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학년 2학기 수학 지도서를 중심으로 연수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보다 조금 먼저 지도서를 연구했고 어떻게 4학년 수학을 지도하면 좋을지 조금 미리 고민을 했기에 선생님들께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단원별로 지도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중간중간 필요한 교구나 활용하면 좋은 사이트, 게임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기 내용을 미리 살펴보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고요. 댓글창에 단원별로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통으로 들으시면 지루한 연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는 영상, 그런 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1단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단원학습의 계열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분수의 의미, 3학년 2학기 대분수와 가분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단원은 분수가 포함된 수의 연산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에 학습하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연산 단원이고요. 1단원에서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미 학생들은 첨가나 합병, 제거나 비교 상황으로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학습했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의미도 이런 상황과 동일합니다. 즉 자연수에서 배운 덧셈과 뺄셈이 분수가 포함된 덧셈과 뺄셈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분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자는 등분한 부분이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하고 분모는 전체를 몇 등분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5분의 7을 5분의 1이 7개인 분수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관련짓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계산 원리 형식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도서에서는 구체적 조작 활동으로 색종이를 이용한 구체적 조작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도달해야 할 계산 원리는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분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이지만 중학교 이후의 수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더하거나 빼는 계산 방법도 함께 지도해야 합니다. 1단원은 총 10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시는 단원 도입이고요. 3학년 때 배운 분수의 개념,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선수학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창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데 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산 유창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이미 1학기 연수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1일 수학 사이트는 연산 문제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전 학년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학 익힘을 빨리 푼 학생들 혹은 아침 활동 시간에 나눠주기 좋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3학년 2학기의 4단원 분수,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기 등의 학습 문제들을 무제한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1일 수학 문제를 출력해 준 뒤에는요, 최소 2문제는 교사가 함께 풀어줘야 합니다. 이때 전략을 설명해 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2문제는 학생이 직접 설명하면서 풀도록 합니다. 짝에게 설명해도 좋고요. 선생님에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 설명을 어려워한다면 빈칸을 넣은 스크립트를 제공해서라도 설명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해준다면 아이들의 연산이 유창해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차 시에서는 진분수의 합과 차를 차 구하기를 다룹니다. 분모가 같을 경우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뺀다는 그 알고리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를 단위 분수가 몇 개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위해서 지도서에서는 색종이를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종이는 등분할 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작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색종이를 등분하면서 분모는 전체를 몇 등분한 것인지를 의미하고 분자는 등분한 부분이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작 활동을 충분히 한다면 분모와 분모를 더하거나 빼는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4, 5차 시에서는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지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분자 부분만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차시에서 분자끼리 더하는 이 알고리즘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분자 부분만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에서처럼 영역 모델을 제시하거나 색종이를 활용한 구체적 조작 활동으로 개념을 설명하면 쉽습니다. 6, 7차 시에서는 자연수 1을 가분수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 즉 받아내림이 필요한 두 분수의 뺄셈을 학습합니다. 그림과 수직선 등의 영역 모델을 활용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데 자연수 1을 받아내리는 방법과 자연수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분자끼리 빼는 방법 모두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 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은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모든 차시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저처럼 과정 중심 평가가 낯선 선생님들께서는 지도서의 예시안을 참고하셔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 지도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알아보기 그리고 더 알아보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8차시 이후에는 수학 익힘 분량이 없잖아요. 생각 수학,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수학 익힘책 분량이 없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면 좋은 그런 자료입니다. 이거를 지도서를 복사해서 나눠줘야 될까요? 아니면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요 전자저작물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3분의 1은 열심히 쓰고 3분의 1은 적당히 쓰고 3분의 1은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작년까지는 아예 안 쓰는 쪽이었는데요. 작년 원격 수업을 거치면서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에 전자저작물 자료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시별 형성평가 그리고 매일학습지, 단원평가는 등교 수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4학년 2학기 전자저작물이라고 폴더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되긴 하는데요. 이 플래시 버전 문제 때문인지 전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대신 이 소스 폴더에 들어가시면 단원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에 PDF 자료에는 수학 익힘책, 지도서의 PDF 파일이 제공되고 있고요. 교수학습 자료에는 체크리스트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파일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알아보기, 다시 알아보기에는 이 단원평가 폴더에 들어가 있고요. 요 기본형과 심화형이 지도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단원평가 문제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평가에 활용하셔도 좋을 정도의 질이 좋은 문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별 형성평가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학습지라고 해서 기본형과 보충형으로 꽤 많은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매일학습지니만큼 학생들 아침 시간이나 혹은 점심시간에 이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일 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2학기에는 전자저작물 한번 열어보시고요. 꼭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작물에는 이렇게 각 단원별 준비물과 교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 학습 준비물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1단원은 연산단원이기 때문에 많은 교구나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색연필과 색종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도에서 그 제시하는 교구 말고도 이런 분수 막대 그리고 화면 속에 나와 있는 분수 타일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자석으로 나와 있는 분수 막대입니다. 요거는 이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원리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조각 개수를 더하고 빼는 것이 결국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과 같기 때문에 학생 수대로 사주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자석 교구를 몇 개 사놓으시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구입니다. 1단원 마지막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모두를 위한 분수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보충 지도할 때 활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그 교육과정 재구성하실 때 교과서 대신 대체 교과서로 활용하셔도 좋을 정도로 분수 연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연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분수 교재는 강원도 교육청 통합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수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연수도 학교 TV에 굉장히 많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올라왔던 분수 교재 활용법 연수인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멋지게 연수를 해주셨고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이거 어렵지만 말고도 교사들에게도 가르치기 학교 TV에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에 여기 모듈을 위한 분수에서 분수 학습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수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단원이 좀 길었죠.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평면도형 중 가장 간단한 형태로 평면도형 탐구의 기본이 되는 삼각형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직각 삼각형을 학습했고 4학년 1학기에는 예각과 둔각,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을 학습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삼각형을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하고 여러 가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여러 가지 삼각형은 4학년 2학기의 사각형, 다각형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삼각형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의 크기에 따라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부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중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성질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한 삼각형의 다른 분류 방법 중 하나인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하여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정의하고 3학년에서 배운 직각삼각형을 함께 다루어서 삼각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합니다. 모든 수학학습에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중요하겠지만요. 특히나 평면도형의 학습은 다양한 분류 활동과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 조작 활동이 필요한 만큼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교구들이 등장합니다. 각도기와 자, 도형판은 수학 교구 기준안에서 학생당 한 개를 필수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1학기에 많이들 구입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2학기에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총 3개 단원에서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구입하시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교구 준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수업 시에는 교구의 활용이 많이 제한되는데요. 도형판을 대체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조금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웹 지오보드입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형판을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가지고요.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고요. 도형판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특히 이 원형 도형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다각형
단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구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웹 지오보드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원과 매핑할 수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고 삼각형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삼각형 이름을 짓는 활동을 통해서 각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2단원도 10차시로 구성되었고요. 1차시는 단원 도입 차시로 2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확인하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단원 도입 차시에서 활용하면 좋을 보드게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도형 탐구 생활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저는 하나 사서 아이들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모양 타일을 활용해서 하는 게임이고요.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에 나와 있는 모양 속에 삼각형이 몇 개인지 사각형이 몇 개인지 뭐 색깔이나 원까지도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개수를 세는 이런 게임인데요. 이 카드를 뒤집자마자 삼각형과 사각형이 몇 개인지 최대한 빨리 찾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이 도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통해서 도형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다면 워낙 도형 단원이 많은 학기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거는 사각형 단원에서 역시 단원 도입 차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도형 탐구 생활 검색해 보시면 규칙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원 도입 차시를 지나면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하고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합니다. 이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포함 관계는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6차시에서는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을 알아봅니다. 학생들은 간혹 예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직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을 좀 예각 삼각형의 특수한 경우로 분류하도록 하면 이런 오개념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차시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만,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만을 했습니다. 이번 7차시에서는 하나의 삼각형을 대상으로 해서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동시에 시도해 보게 됩니다. 즉 직각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 변의 속성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각의 속성에 따라 직각 삼각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차시입니다. 10차시 탐구 수학에서는요, 삼각형을 활용해 튼튼한 탑을 만드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교구에는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이 있는데요. 이게 고무줄로 나무젓가락을 묶는 일이 4학년 학생들한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와 고무차력을 대체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지도를 할 때는 과학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높은 탑 혹은 튼튼한 탑 만들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활동한 영상은 아니지만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션 조건을 주어서요. 사실 이 트러스 구조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교과서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 구조물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넘겨서 이렇게 탑을 만든 뒤에 무게추를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튼튼하고 높은 건축물 만들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이고요. 이것도 삼각형 구조물로 만들었죠.
이 10차시 탐구 수학은 간단하게 지도하거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차시이기도 한데요. 탑쌓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젓가락이든 이쑤시개든 뭐 스파게티 면이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차시 탐구 수학은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기도 좋은 차시입니다. 삼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탑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든 탑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전자저작물에 이런 교사용 체크리스트, 동료평가지, 자기평가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이어서 4학년 2학기 두 번째 연산 단원인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3학년에서 등분할을 통해서 분수를 학습한 후에 분수 10분의 1과 소수 0.1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소수 한 자릿수를 학습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범위를 100분의 1과 0.01, 그리고 1000분의 1과 0.001까지 확장합니다. 또 1, 0.1, 0.01, 0.001 사이의 그 관계하고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해서 계산 형식을 익히는 활동까지 할 게 많겠죠. 자연수와 마찬가지로 소수도 십진기수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학습한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산 유창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수모형, 모눈종이, 수직선 같은 모델들을 활용해서 소수의 개념과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할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3단원은 세 가지 성취 기준을 도달하여야 합니다. 소수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 그다음에 소수의 크기 비교,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학습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총 1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시 단원 도입 후에 2, 3차시에서는 소수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지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또한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릿값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수에서 자릿값 개념을 지도할 때 수 모형을 활용하시잖아요. 이렇듯 소수에서도 수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수를 학습할 때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자연수를 학습할 때는 단위 정육면체가 1, 막대가 10, 정사각형판이 100, 큰 정육면체가 1000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수를 학습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사각형판을 1이라고 하면 단위 정육면체가 0.01이 됩니다. 이거는 소수 두 자릿수를 지도할 때의 기준이겠죠. 반면 큰 정육면체를 1이라고 하면 단위 정육면체는 0.001이 됩니다. 소수 세 자릿수 지도할 때 활용해야 되겠죠. 즉 수모형의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고려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좀 대체해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릿값판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202라는 숫자에서 그 100의 자리의 2와 1의 자리의 2는 숫자는 같지만 나타내는 수는 다르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소수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에서 첫 번째 2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이 두 개라서 2를 나타내고 두 번째 2는 소수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0.01, 2 두 개라서 0.02를 나타냄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소수 세 자릿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자릿값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수의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산을 직접 하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산에서의 오류를 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잘 이해했으면 이제 소수의 크기 비교, 소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데요. 저는 이 4차시 수업 때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소수 야구 업앤다운 게임인데요. 야구 게임은 잘 알고 계시죠? 숫자를 추측해서 숫자는 맞지만 자리만 틀린 경우에는 볼, 숫자도 자리도 모두 맞으면 스트라이크, 세 숫자가 모두 안 들어가면 아웃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점점 정답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소수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 업앤다운까지 추가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1의 자리까지 세 개의 숫자를 추측하도록 하고요. 정답이 7.89일 때 추측한 숫자가 1.23이라면 맞힌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이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야구 게임이라면 업앤다운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한 숫자가 정답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업이라는 힌트까지 주는 거죠. 그럼 다음에 추측할 때는 1.23보다 큰 숫자, 그것도 크기 비교가 되겠죠. 소수 세 자릿수를 출제할 때는 1의 자리는 0으로 고정한 다음에 소수 자리만 추측하도록 합니다. 정답이 0.123일 때 추측한 숫자가 0.142라면 1은 숫자도 자리도 맞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2는 숫자는 맞았지만 자리는 틀렸으므로 볼, 즉 원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여기에 추측한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조금 익숙해지면 1의 자리까지 추측하도록 합니다. 즉 4개의 숫자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도 4개, 볼도 4개까지 가능하겠죠. 교과서에서도 소수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간혹 5.237이라고 읽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소수 읽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업앤다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크기 비교도 가능한 게임입니다. 6차 시부터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시작합니다. 단원의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방법 3에 새로 알고리즘을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립각 개념을 활용한 방법 2, 모는 종이 수직선을 활용한 연산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스스로 알고리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해한 뒤에는 유창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산 단원 지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일 수학도 훌륭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연산박사라는 자료입니다. 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꾹꾹는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연산박사 맨 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한 권의 연산 문제집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교과서 차시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소수의 덧셈과 뺄셈 연산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원에서 개발한 문제다 보니까요. 1일 수학보다는 조금 더 정년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연산 박사는 1, 4학년 과정에 이 다양한 연산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단원 삼각형에 이어서 4학년 2학기 두 번째 도형 단원인 사각형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수직과 평행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운동장인 철봉이나 집의 기둥, 전봇대 등은 지면과 수직이어야 하고요. 운동장의 트랙, 기차 선로는 평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형의 구성 요소인 선분이나 직선들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4단원 사각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수직과 평행을 이해하고 직접 작도하는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형을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분류해보고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 도형에서 각과 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알고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4학년 1학기에서는 각의 크기 비교와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공부하였고 4학년 2학기에는 삼각형을 분류해보고 각 삼각형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각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단원의 성취 기준은 직선의 수직관계와 평행관계를 이해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형 단원에 직접 작도까지 하기 때문에 준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삼각자, 각도기, 자 세트는 이미 구비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그 실물 교구가 효과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 지오보드를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이 7교놀이 같은 경우에는 웹탱그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7교놀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돌려서도 가능하고요. 혹은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모양 맞추기까지, 채우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탱그램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단원은 11차시 구성입니다. 이 1차시 단원 도입에 활용하면 좋을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 네모의 꿈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저나 저보다 윗세대 선생님들께서는 유영석,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노랫말에 그림을 붙여서 작년에 출간한 그림책입니다. 이 사각형 단원 공부하실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셨다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1차시를 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사각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각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다음에 평행사변형 정도만 여기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원 정리 활동으로 네모의 꿈 가사에 아이들이 직접 여러 가지 사각형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데요. 수학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이 많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3차시에서는 2, 3, 4차시에서는 수직과 평행을 알아보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수업입니다. 도형 단원은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수선이나 평행 작도는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역시 게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수직과 평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사다리, 사다리 게임인데요. 사다리를 이제 모든 별 개인별로 직접 그려보도록 한 후에 이 사다리판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렵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나만의 사다리 게임판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혼자 그리게 하지 않고 큰 종이의 모둠 활동으로 혹은 짝 활동으로 충분히 익숙해지게 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 6, 7, 8차시는 사각형을 분류해보고 그리는 시간입니다. 역시 사각형의 분류는 어렵지 않지만 사각형 그리는 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각형을 분류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요, 도형판으로 충분히 사각형을 만드는 연습을 한 뒤에 직접 그리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학년 2학기에 나오는 도형 단원들은 연산 단원에 비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그려보는 활동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도형판에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 만든 사각형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좀 사각형 모양, 여러 가지 사각형 모양이 있다는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단원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4학년 2학기에서 2개의 연산 단원과 3개의 도형 단원 사이에서 4학년 2학기의 유일한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학생들은 2학년 때 목적과 주제를 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표를 만드는 것을 학습했고요. 3학년 때는 자료를 수집 분류해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와서는 이 자료들을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또 막대 그래프를 해석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학습하였고요. 4학년 2학기 5단원에서는 꺾은선 그래프에 대해 학습을 하고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들, 즉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 중에 조사한 내용에 더 알맞은 그래프를 골라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5학년의 자료와 표현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자료값을 꺾은선으로 나타내어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나 신문, 잡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를 보고 측정하지 않은 값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꺾은선 그래프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요, 꺾은선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재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단원에서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집한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또 제시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5단원은 9차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들 역시 그래프 단원은 그리 어려워하진 않는데요. 이 통계 자료에 어울리는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그래프를 활용한 예는 참 많은데요. 이 나이팅게일의 장미 그래프, 동기유발 영상으로 활용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사람도 바로 간호사이자 통계학자인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병원의 위생 상태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00쪽이 넘는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그래프로 만듭니다. 나이팅게일은 1년을 12달로 나눠 원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고 매달마다 사망한 군인들의 사망 원인과 사망자를 표시했습니다. 바깥쪽은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수, 즉 예방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군인의 수입니다. 가운데는 전투 중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한 군인의 수입니다. 안쪽은 기타의 이유로 사망한 군인의 수입니다. 나이팅게일의 2년간 조사를 보면 1855년 1월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력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1856년 3월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병원 치료에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현대적인 환자 보호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수집한 자료에 가장 어울리는 그래프가 장미 그래프였기 때문에 아마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늘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은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묻곤 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좀 자주 접하게 해준다면 이런 물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차 시에서는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보는 단계고요. 4, 5차 시에서는 꺾은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6차 시에서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적합한 자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7차 시에는 지금까지 배운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에 따라서 적합한 그래프를 선택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1학기 막대 그래프 단원에서는 하계 올림픽 종목과 관련한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대신 자료 수집은 그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번 꺾은선 그래프 단원에서는 실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사이트가 스포츠 지원 포털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등록 현황 및 통계 정보에 들어가셔서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들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 개최한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뭐 메달을 땄던 종목이라든가 재밌게 봤던 종목들의 선수 현황들을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조회해 보시면 이거는 막대 그래프 나와 있죠. 근데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료값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등록 선수 현황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꺾은선 그래프 단원은 아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참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아이들의 이 개별 이해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인데요. 역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줄임말인 베이스 캠프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부방 기능이 있어서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네, 여기 공부방에 이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은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집 동의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뭐 닉네임, 뭐 유형, 지역 이 정도만 넣어도 돼가지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대신 가입해줘도 되는 학생 대신 가입해줘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저도 아이디 2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들어가 보시면 공부방에 연수 예시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학생의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진행도, 출석 횟수도 확인 가능하고요. 특히 좋은 점은 학생이 푼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답률은 75%지만요. 1차 시도에 오답이 3개 있었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 문제가 또 무엇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문제 푸는 화면인데요. 걸린 시간과 스코어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풀 때도 굉장히 좋고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때도 이 학생이 찍어서 맞힌 건지, 풀고 맞힌 건지, 어느 정도 어떤 태도로 풀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 6단원입니다. 2단원 삼각형, 4단원 사각형에 이어서 4학년 2학기 세 번째 도형단원인 다각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평면 도형을 학습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6단원에서는 다각형과 다각형의 이름을 알아본 뒤에 정다각형을 정의하고 대각선까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다각형으로 구성된 모양 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단원 성취 기준으로는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의미를 안다. 그리고 주어진 도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채울 수 있다입니다. 도형단원답게 준비물이 많습니다. 역시 도형판이 필요한데요. 정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형 도형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웹 지오보드를 활용하시면 굳이 원형 도형판은 또 그 수학교구 기준안에서도 필수가 아닌 권장교구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구입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웹 지오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단원은 10차시 구성입니다. 2, 3, 4, 5차시에서 다각형과 대각선에 대해 공부하고요. 모양 만들기와 채우기 활동을 6, 7차시에서 하게 됩니다. 교과서 준비물로 충분한 이 모양 조각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용이한 차시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이 이 게임 형식으로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EBS 매스 미니게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EBS 매스에 접속하시면 이 학습 콘텐츠도 굉장히 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요. 이 초등수학의 학년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게임존의 도전 랭킹 게임에 들어가시면 수학 교구형 미니게임, 그래서 7교놀이,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퍼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양 채우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록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니 이런 경쟁심도 역시 게임의 묘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모양 채우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워낙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EBS 매스에서 정리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다각형 피카소라는 놀이인데요. 제시어를 다각형만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다른 학생이 맞춰보는 활동입니다. 이 다각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혹시 첫 번째 사진의 정답은 뭘까요? 이건 집이라는 걸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정답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 맞췄더라고요. 쓰레기통입니다. 맞히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 다각형 그리기를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또 그림 그리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육각형이 꼭 들어가야 한다거나 혹은 몇 종류 이상, 세 종류 이상의 다각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규칙을 추가해주면 이 다각형 단원의 정리 활동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댓글창에 이 단원별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좀 필요하실 때마다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연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댓글이나 모드톡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연수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가 4학년 2학기 수학 지도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